자, 반갑습니다, 구독자님들. 자, 제가 최근에 좀 감기 몸살에 걸렸어가지고, 여러분들께 조금 브리핑 드리는데 코맹맹이 소리가 가끔 날 수도 있어요. 그 점은 좀 양해 부탁드리면서 오늘 브리핑도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장 같은 경우에는 지수를 좀 같이 보시면, 지수가 개파락해서 시작해서 코스피는 뭐 0.05%인데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마이너스 1.8%죠. 자, 그런데 그 와중에 2차전지 종목들은 시세가 좀 강력하게 나와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이러냐면 장중에 그런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해리스가 이번에 이제 사전 투표에서 트럼프의 19에서 29%포인트 정도 앞섰다고 뉴스가 나오면서 해리스 관련주가 좀 강했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해리스 관련주에는 2차전지 친환경 주식들이 있고, 그리고 테마주에는 뭐 우리바이오 같은 대마 관련주들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종목들이 잘 가는 현상이 보이고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수급 때문에 한번 오른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영상 시작에 앞서서 저도 여러분들한테 포스코 그룹에 알려드리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계속 공부하고 리포트도 찾아보고 다른 유튜버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그런 것도 다 찾아보거든요. 자, 근데 어제 저녁에 포스코홀딩스랑 뭐 다른 기타 대형주 위주로 다루는 유튜브를 하나 찾아봤는데 실시간으로 방송을 하더라고요. 실시간으로. 그래서 제가 들어가서 쭉 들어보니까 지금 포스코홀딩스가 바닥권이래요. 이 의견에는 저도 동감을 하거든요. 근데 바닥권이라는 이유가 많이 내려서 바닥권이라는 겁니다. 자, 근데 바닥인 이유가 많이 내려서라는 게 말이 좀 되는 걸까요? 여러분들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줘야 납득이 되지. 그냥 뭐 많이 떨어졌으니까 바닥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는 좀 많이 어이가 없었어요. 자, 그리고 리튬 가격도 이제 바닥을 찍어서 반등할 거래요. 자, 리튬 가격 제가 하향 안정화 됐었다고 했었죠. 자, 근데 반등할 여력도 분명히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그분은 그거를 잠깐 안 보여줬었어요. 보시면은 지금 탄산 리튬 선물 같은 경우는 최근에 저점을 한번 갱신을 하고 다시 올라와 주고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얘기 안 하고 그냥 바닥권에서 이제 오를 거다. 이런 얘기만 하시는 거예요. 팩트를 체크해 줄 거면은 정확히 체크를 해 주셔야지. 이런 것도 자료도 안 보여주고 충분한 근거도 없이 희망회로만 돌리게 하는 거는 저는 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근거 없이 이렇게 희망회로만 돌리게 하는 거는 저는 별로 좋지 않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이천지가 어떻게 반등 시나리오를 그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제대로 분석하고 전망을 알려주는 사람을 구독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바로 저 장 선생이라고 여러분들께는 좀 소개를 드리는 바가 있고요. 오늘 굉장히 양질의 정보를 소개 드릴 예정이니까 구독이랑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시청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보기 편하시라고 자료를 하나 만들어 왔어요. 오늘은 좀 재밌게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리려고 이렇게 그래프에 글도 적어 왔습니다. 자, 일단 지금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과거 반도체와 좀 비슷한 사이클의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반도체에 있는 이 D램 가격 있죠? 이 D램 가격을 2차전지의 소재 가격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그러면 확대해서 약간 좀 보게 되면은 과거에 코로나 시기 때 이제 막 비대면이다 뭐다 하면서 IT 수요가 엄청 급증을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IT 기기랑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게 뭐예요? 반도체잖아요, 반도체. 반도체 수요가 높아지니까 D램 가격도 이때 폭등을 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SK 하이닉스의 주가가 이렇게 동반 상승할 수밖에 없었는데, 자, 이제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이제 D램이 좀 공급 과잉, 초과 공급이 되기 시작을 했었어요. 자, 이게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공급이랑 수요의 원리. 공급이 더 많으면은 가격은 내려가고요. 수요가 더 많으면은 가격은 올라갑니다. 자, 이러한 공급과 수요의 원리가 있는데, 이때는 수요가 더 많아서 공급을 올리던 시기였어요.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던 시기였어요. 그러면은 수요가 더 많았죠. 그래서 이때는 D램 가격이 오르고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구간에서는 이제 D램이 충분히 생산이 되고 공급량을 엄청나게 끌어올렸어. 자, 그런데 수요는 예전만큼 그렇게 더 늘어나지 않고 오히려 브레이크가 걸리는 모습을 보이게 되니까 수요는 플랫하거나 줄어들게 되는데 공급 재고 자산은 엄청나게 쌓여 있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D램 공급 과잉이 일어나고 가격이 하락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기에 플러스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붙었고 2020년 중반부터는 금리를 제대로 인상 때리기 시작했었죠. 이런 것 때문에 D램 가격이 이때부터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엄청나게 만들어둔 D램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생산 비용 대비했을 때 가격이 엄청나게 하락해버리니까 지금 이 구간에 하락하던 시기에서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 최대인 구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D램 가격이 엄청나게 내려가서 바닥권을 찍던 구간이었어요. 자, 그래서 이때부터 재무 구조가 굉장히 좋지가 않게 됐었죠. 판매하는 제품의 가격이 엄청 낮아지니까 이때는
재고자산 평가 손실을 최대치로 찍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재고자산이 너무 많으니까 이 재고 소진하기 전까지 우리는 생산을 줄이겠다 하면서 감산을 발표를 했죠.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물량을 털 때까지 생산을 줄이게 되니까 가격은 어느 정도 다시 반등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된 거였어요. 그래서 실제로 디램 가격도 여기서부터 상승을 하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 디램 가격 추이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디램이 한번 올랐다가 내려오는 구간이 있었죠. 자, 그래서 2024년 1분기에 디램 가격이 어느 정도 하향 평준화가 됐었습니다. 이때 감산을 발표하고 나서 디램 가격이 다시 올라가는 현상이 보이게 된 거예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수요가 굉장히 크게 들어오니까 예전에는 공급이 과잉 공급이었어요. 그래서 디램 가격도 과도하게 올라간 게 있었죠. 자,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감산하고 다시 디램 가격이 안정화가 되니까 과잉 상승한 가격까지는 아니더라도 디램 가격이 어느 정도 안정화된 가격까지 올라오니까 이 정도 가격 수준까지 올라오게 된 거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AI라는 모멘텀을 받으면서 추가로 올라간 거였어요. 자, 그러면은 이거는 2차전지에서 똑같이 볼 수 있습니다. 자, 디램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좀 올랐을 때는 가격대가 좀 높았었죠. 그리고 정상화가 됐을 때는 한 요 정도, 한 반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포스코홀딩스를 딱 두고 볼게요. 자, 전기차 수요가 급증하니까 이전에 리튬 가격이 엄청나게 상승을 했었고 그게 실제 매출로 반영되는 시기가 있었죠. 자, 그러고 난 뒤에 가격이 좀 비정상적으로 상승을 하게 되니까 거기에 플러스 수급까지 달라붙어. 그래서 오버슈팅이 한번 나오게 된 겁니다. 자, 실제로 전기차는 너무나도 잘 팔렸었고 시장의 내연기관차 점유율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실제로 전기차를 타 보니까 사람들이 이게 가격 대비해서 성능 뭔가 애매한데, 그리고 충전 시간도 오래 걸리고 주행거리 같은 경우도 내연기관차랑 뭐 크게 차이가 없어. 자, 그리고 겨울만 되면은 배터리 특성상 주행거리가 줄어들어요. 이런 단점을 감안했을 때 이 가격 주고 살 게 지금 맞나? 라는 생각 때문에 예상 수요 대비해서 성장이 좀 부진을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리튬 가격이 어느 정도 다시 하락을 하게 되고 지금은 굉장히 바닥권으로 리튬 가격이 질질 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에서 발생했던 리튬 가격과 지금 여기에서 판매하는 리튬 가격이 차이가 굉장히 나게 되면서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 반영되고 있는 시기라고 지금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최근에 CATL이랑 앨범알에서도 리튬 공급 조절에 나서겠다고 하면서 예전에 반도체와 같이 감산 기조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위에서 다시 살펴봤을 때, 자, 재고자산 평가 손실 최대를 찍고 감산 발표를 했을 때가 이 구간이었죠. 그 다음에 다시 디램 가격이 안정화가 되면서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시점에서 리튬 가격이 안정화되고 다시 올라오는 거를 기대를 해야 되는데, 반도체랑 똑같이 디램 가격이 오버슈팅이 나왔을 때처럼 리튬 가격이 오버슈팅이 나왔을 가격까지는 올라가는 거를 기대하면 안 된다는 걸 누누이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리튬 가격이 정상화됐을 때 올라올 수 있는 가격대는 50만 원대, 45만 원대 이 사이 구간이다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이유도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최근에 리튬 가격 어떻냐를 봤을 때 한번 올랐다가 리튬 가격이 굉장히 크게 올랐다가 지금 다시 내려온 수준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어느 정도 박스권을 그리면서 횡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었다는 이야기고요. 여기서 공급량 조절에 들어가면서 공급 제한이 되게 되면은 가격이 다시 오를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주가에서는 그거를 추후에 반영해 줄 거라는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50만 원, 45만 원 선 제가 말씀드렸던 가격대를 한번 보시고요. 여기서 좀 더 추가 슈팅이 나오려면은 리튬의 수요를 더 증폭시킬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예전에 반도체 AI 사이클 같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전고체가 될지 아니면 뭐 다른 배터리 성능이 될지 그거는 어떤 건지는 아직까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제일 유력한 거는 전고체고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리튬 사용량을 더 높일 수 있는 무언가가 나와주기를 바라면서 우리는 2차전지를 투자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러한 스토리가 반도체랑 굉장히 좀 비슷해요. 이러한 흐름을 여러분들께 오늘 소개를 좀 드린 거고요. 2025년 전기차 시장에 대한 전망도 한번 봐야겠죠. 자, 2022년 전기차 수요 폭증 때, 자, 이때는 클로즈 베타 테스터들, 그러니까 사전 테스터들이 먼저 사용을 해봤는데, 이 전기차 가격 대비해서 성능이 그렇게 월등히 뛰어난 것 같지가 않아 라고 생각을 하면서 충전 시간, 거리, 효율성을 따졌을 때 연료 가격 하락 이외에는 그렇게 내연기관차 대비해서 메리트가 크게 없었던 시기였어요. 자, 그리고 심지어 겨울에는 배터리 성능 저하로
충전 대비 거리가 부족한 형상의 문제도 굉장히 컸었습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가격마저 비싸다 보니까 이 수요가 전기차 전환으로 가는데 예상치만큼 늘어나지가 않았었던 부분이 지금 2000년대 주가 하락의 굉장히 큰 문제였습니다. 자, 현재는 지금 원자재 가격이 안정화가 됐죠. 그리고 전기차 가격 하락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고 지원금 정책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 때문에 가격이 좀 안정화 중이고요. 대표적으로 테슬라 모델 Y 같은 경우에는 2021년 7월 기준으로 4차례나 가격 감소가 이루어졌습니다. 모델 3 같은 경우에는 3차례가 이루어졌고요. 전기차 가격이 계속해서 감소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 가격 감소 부분이 시장에는 메리트로 변경될 수 있고 이러한 부분들이 다시 수요의 급증으로 이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수요가 늘어나면은 원자재 가격도 같이 조금 늘어나는 효과를 누려볼 수 있겠죠. 이러한 부분에서 25년도에는 포스코홀딩스의 반등을 기대할 수 있겠다라는 논리가 성립이 된다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러한 스토리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투자를 해 나가셔야 되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나름 오늘 뭐 차트에 뭐 글 텍스트도 적고 비교도 해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쉽게끔 설명을 드렸는데 어느 정도 공감이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공감되시는 분들은 댓글로 뭐 공감됩니다. 아니면 뭐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댓글 달아주셔도 되시고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이러한 이야기들을 마무리로 해서 끝낼 예정인데 끝내기 전에 제가 공지 하나만 더 하도록 할게요. 자, 제가 포스코홀딩스를 좀 집중적으로 채널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저 근데 콘텐츠를 몇 개 좀 더 하고 있습니다. 2000주 중에서도 이런 종목은 사지 말고 사도 되고, 그리고 포스코홀딩스 메인, 그리고 다른 기타 기업들, 그리고 포스코홀딩스 손실 복구 프로젝트 요거를 하나 더 하고 있는데 이거를 되게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뭐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돈 받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제가 평소에 제가 매매하는 방법대로 해볼 수 있는 사람은 따라해 보셔라. 뭐 소소하게나마 용돈은 버실 수 있을 거고 조금씩 뭐 포스코홀딩스 손실금에도 복구에 도움도 될 거다 하는 느낌으로 제가 좀 재능 기부 형식으로 무상으로 올려드린 거지 제가 뭐 돈 달라 했습니까? 근데 뭐 리딩하는 거냐 뭐냐 하시면서 구독 취소하는 분들이 몇 분 계세요. 제가 어제 올려드린 영상에서 한 2분 정도 나가셨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올려드리는 영상들 있죠. 이거 진짜 며칠만 집중해서 한번 살펴보세요.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지금 잡주가 있었나요? 제가 소개드린 종목이 지금 2개인데 하나는 BHI라는 종목이고 하나는 에이직랜드라는 종목입니다. 근데 BHI는 원전 관련주죠. 그리고 에이직랜드는 반도체 관련주입니다. 근데 둘 다 재무에 문제 없고 이후에 추가 재료 있고 다 깔끔한 종목이에요. 근데 에이직랜드는 심지어 제가 말씀드린 구간에서 5% 안정적으로 수익 났고요. 추가 상승 구간도 있었죠, 충분히. BHI는 원전 노이즈 때문에 조금 빠지긴 했어도 넉넉하게 4차 매수까지 보라고 다 기준을 잡아 드렸습니다. 근데 저는 리딩이라는 말이 좀 싫어요. 그냥 제 관점 공유인데 리딩이라는 이 불결한 단어가 붙는 거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뭐 제가 여러분들한테 돈 받고 이거 사세요 저거 사세요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여유 있으신 분들만 접근해 보시라는 말씀 드리고 뭐 안 하잖아요. 오늘 아침에 올려드린 영상 상세 보기에도 제가 딱 올려놨어요. 자, 보시면은 제가 뭐라고 올려놨냐면 자, 영업 따위 안 합니다. 그냥 편하게 보시라고. 그리고 제가 여기에 올려드리는 종목들은 제가 매수할 만한 종목들을 올려드린다고 했죠. 자,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BHI 뭐 그냥 이렇게 가볍게 가져가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요 구간대에서 분할 매수 하셔가지고 올라오면 5% 수익 구간 보시면 팔면 된다. 자, 일단 여러분들이 이런 스토리를 짜서 매매를 하시면 충분히 수익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를 제가 직접 보여드리는 거고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용돈을 벌어 가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제가 이렇게 재능 기부를 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동전주, 개잡주, 뭐 이런 테마주 이런 거 안 건드린다고요. 정상적인 애들만 좀 건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기 영상 꼭 꾸준히 좀 보시고 기회가 되시면 한번 따라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이번 영상을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야기가 길었는데 제가 좀 제 억울한 심정을 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서 뒤에 좀 이야기를 좀 더 붙였으니까 양해 부탁드리고요. 전 주말에 또 여러분들께 좀 관련 리포트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게 있어요. 포스코홀딩스에 대해서 리포트가 좀 2개 나왔는데 목표 주가를 하향한 리포트가 있거든요. 요거에 대해서 주말에는 한번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말에도 영상 기대 한번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영상 종료해 주셨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